안녕하세요. 저는 다원수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철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또 대1고 1학년 친구들 기말고사가 끝났죠. 그래서 기말고사가 어땠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번 시험지는 좀 할 말이 좀 있어요. 저번처럼 막 쉬운 시험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작부터 일단 제일 궁금하실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시험은 제가 봤을 때는 시험 난이도로서는 중간고사보다는 많이 어려웠죠. 많이 어려웠어요 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중간고사는 그닥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시험지가 원체 쉬워서 드릴 말씀이 없었던 느낌인데 시험지가 이랬어요. 이번에는 중간고사보다는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난이도가 조금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중간고사 때는 그냥 뭐 계속 쉬워가지고 그냥 쉽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기말고사에는 난이도가 앞에는 쉬운 건 정말 확실히 쉽거든요. 저도 직접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뭐 앞에 한 8번, 9번까지는 뭐 전혀 거리낌 없이 해결이 가능했어요. 그러다가 한 10번대 넘어서 이제 이번에 어려웠던 게 12번부터 17번까지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 6문제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갑자기 난이도가 뻥 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멘탈 약한 친구들 있죠. 그래서 문제를 막 풀다 신나, 앞에는 막 신나게 풀 거예요. 아마 신나게 막 풀다가 갑자기 난이도가 뻥 어려워지니까 이게 멘탈적으로 이제 약한 친구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을 거거든요. 와, 이거 어떡하지? 갑자기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멘탈적으로 약한 친구들한테는 조금 문제가 어려웠을 거다, 시험지가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근데 또 서술형은 사실 30점이, 이게 서술형 배점이 10점씩 3개인데 제 생각엔 그래요. 서술형은 그냥 줬어요. 이거 30점을 그냥 줘버렸어요. 서술형이 정말 너무 쉬웠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쉬워서 이거는 안 틀릴 것 같은데, 물론 귀찮기는 했어요. 귀찮긴 했지만 서술형은 안 틀릴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시험지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교재도 없고 프린트도 없었죠, 이번에. 이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시험지 자체가 좀 트렌드가 이젠 진짜 실력 싸움으로 가자 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막 올포고 부교재 쓰면서 부교재에서도 이렇게 조금 출제가 많이 되고 연계도 시키고 막 이랬었다면, 거기서 출제하고 이랬었다면 이젠 그냥 실력 싸움으로 가자 해서 모의고사 기출 유형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꽤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 기출이 꽤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해서 얘네가 이제 실력 싸움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부교재나 프린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공부해야 되는 방향 자체가 조금 위 학년들과는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난이도가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사실 문제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거든요. 이게 모아놓으니까 그냥 뒤에 어려운 문제를 다다다다다 때려넣으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하나하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시간이 문제였을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등급 막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한테는 시험지가 큰 이슈도 없는 정말 평범한 시험지지 않았을까 해서, 최상위권 친구들한테는 뭐야 이거 별로 어렵지 않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었을 건데, 여기서의 문제는 중상위권 친구들인 거예요. 이 중상위권 친구들이 조금 타격을 많이 입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시험지라 1등급 학생들에게는 별다른 큰 이슈는 없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이게 여기 12번 문항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으로 문제를 어렵게 냈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항상 이 기말고사는 순열조합이 들어가면 여기에 힘을 많이 쏟아야 돼요. 순열조합에.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도 순열조합에 힘을 많이 쏟았는데, 이게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면서 볼게요. 이 12번 문제도 보면 이게 순열조합 문제죠. 여기서부터가 4.5점이 넘어가는 고배점 문항들인데 얘네도 순열조합,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이게 배점이 높다고는 하지만 보자마자 그냥 전 이거 풀 때 뇌 빼고 풀었습니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있는 경우를 다 썼어요. 그럼 보기를 보시면 보기가 그냥 10몇 개예요. 10몇 개. 그냥 저거 다 쓰지 뭐 라는 생각으로 쭉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 순열조합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이죠. 뭔가 자꾸 C 쓰고 P 쓰고 순열 쓰고 조합 쓰고 이러려고 하다 보면 이 문제도 어렵게 느꼈을 겁니다. 이거 겹치는 거 빼야 되고 이거 겹치는 거 또 아니에요. 그냥 쫙 쓰면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일단 쓰라고. 순열조합은 일단 써야 돼요. 이게 제가 여기 고3 확통 담당이기도 해서 이건 고3 친구들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그냥 쓰라고. 일단 써보면 뭐가 된다. 뭘 자꾸 보자마자 식 쓰려고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자꾸 말하는데 이게 그런 문제였어요. 저는 보자마자 썼어요. 그냥 수열 조합 시작하자마자 땅 하고 그냥 있는 경우 다 써야지. 아 이거 겹치는 거 너무 귀찮다. 다 썼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10몇 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항이라 아마 보자마자 식 쓰려고 한 친구들은 어렵게 느꼈을 거고 와 따마 모르겠다. 그냥 다 써야지 했으면 쉬웠을 겁니다. 이제 그런 문항 중에 하나였고요. 이 문제는 이제 저거죠. 근각계수 관계. 근계수 문제인데 얘는 그냥 증명하세요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안 어려웠습니다. 안 어려웠어요. 이것도 문제가 어렵진 않았어요. 12, 13번은 뭐 이슈가 있었다고 나는 어렵진 않았던 문제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문제 길이에 압도당하지만 않으면 돼요. 저도 이 문제를 풀 때 와 이제 뭔가 시작하나 보다. 이 시험지 이제부터 뭔가 시작하나 보다 하고 문제를 딱 봤는데 뭐야 그냥 근계수 증명하라는 얘기고 그냥 전계수 계수비교하면 답이네? 그냥 요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혀 어렵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좀 피해를 많이 봤죠. 그냥 보자마자 문제에 압도당해서 오케이 이거 넘기자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은 아마 쉽게 해결될 문제를 그것도 배점도 4.7점짜리로 높은데 이게 요 앞문항까지는 막 12번 전까지는 배점이 0.1점씩 오르다가 여기서부터 0.2점 막 이렇게 올라요. 그래서 4.7점을 한 번에 뻥 뛴 건데 얘도 4.7점 거둬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압도당하고 넘긴 친구들한테는 큰 손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번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이것도 또 순열조합이죠. 이것도 순열조합이에요. 얘도 순열조합인데 이건 모의고사 기출에서 봤던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냥 그대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타고 한다고 이제 그대로 나오는 애인데 얘도 문제가 길고 조건이 많다 보니까 되게 까다로워 보여요. 근데 문제를 읽고 차근차근히 풀다 보면 조건들 사이가 서로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아요. 이게 순열조합은 얘 바뀌면 얘도 바뀌고 해서 서로 영향을 좀 많이 주면 그때부터는 한 번에 셀 수가 없어서 힘든 건데 얘는 서로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도 크게 어렵진 않았지만 순열조합이네 문제도 길어 조건도 많다 뻥 하고 넘어갔으면 또 약간의 손해가 있었겠죠. 그리고 보기 자체가 굉장히 짜증나게 생겼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산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연산하지 말라는 뜻이라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걸 알고 풀었다면 서로 영향도 받지 않고 그냥 위에 따로 아래 따로 딱 구해서 곱하면 답이라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앞에 문제 12, 13번이 이미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있다고 해서 압도당하고 왔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고 착각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부터 저는 이 두 개가 이번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15, 16번, 17번도 아니고 15, 16번. 이 15, 16번인데 15번은 제가 문제를 풀면서 여기 이 시험지에 들어있는 모든 문제 중에 제일 풀기 싫었어요. 제가 문제를 풀면서도 이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건 모든 경우를 다 나눠야 되고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되게 많이 나오는 친구라서 막 최고차 한계수, 양순위, 음순위 다 따줘야 되고 대칭축 들어가니 많이 다 따줘야 되고 해서 이게 조금 그나마 이건 그래도 그냥 차라리 문제가 짧은데도 14번 말고 14번을 풀고 차라리 15번을 넘기는 게 더 이득이 아닌가. 난 넘길 거면 15번을 넘기는 게 이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귀찮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귀찮다. 그냥 똑같은 짓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한 문제에서. 그래서 문제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문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그냥 넘기고 차라리 서술형으로 지금부터 15번, 14번까지는 얼추 해결하고 한 13, 14번까지 얼추 해결하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갔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문제가 이 문항이었고요. 그 다음 요게 저는 이번 시험에선 가장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또 경우의 수죠. 또 경우의 수인데 요게 저 이것도 12번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우와 뭐가 이렇게 겹쳐? 난 모르겠다 하고 다 셌습니다. 그냥 줄기차게 다 세면 몇 개 나오지도 않아요. 얘는 그래서 몇 개 나오지도 않는 애라 그냥 일단 써봐야 그냥 좀 이렇게 쭉 써봐야 해결이 되는 애들이고요. 이 유형별로 연산이 좀 이렇게 많이 되는 애들은 아니라서 연산을 여러 번 해야 되는 친구라서 이것도 넘길 수 있으면 그냥 넘겨도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15, 16번은 그냥 넘어갔어도 괜찮은 문제다 라고 생각이 드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사실 그냥 얌전히 세야 되는데 얘는 아까처럼 보기가 개수가 적은 것도 아니죠. 12번처럼. 그래서 그냥 얌전히 세되 그 안에서 식이 또 필요한 문제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도 괜찮지 않았나 라는 문제고요. 그래서 15, 16번이 이번 시험의 핵심이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17번도 이거 어려운 건 맞거든요. 이거 어려운 건 맞는데 이건 모의고사에서 그냥 그대로 잘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그냥 그대로 보이는 애들이라 사실 저희 반 친구들도 풀어봤죠. 이거 풀어본 문제인데요. 와, 이걸 어떻게 라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라면 얘도 봤던 거네. 그래서 근데 얘가 조금 특별한 상황이라 그림을 조금 이쁘게 그려줬어야 돼요. 그림을 조금 이쁘게 그려주고 하나하나 진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매너의 점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 매너의 점, 이참수의 꼭지점, 만나는 점, 이런 매너의 점들을 이쁘게 표시하고 갔다면 쉬웠겠지만 그래프를 대충 그렸으면 이거 100% 실수 나옵니다. 그래프 이렇게 생겼으면 되겠지? 하고 그냥 어영부영 그리고 매너의 점 안 찍었으면 이건 100% 실수 나옵니다. 100% 실수 나오고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프 그려주면 저거 놓쳤다 라는 거 하나 있을 만한 시험지입니다. 꼭지점이 교점이랑 딱 겹치는 그런 내용이어서 그 부분을 하나 찾았냐 못 찾았냐의 싸움일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고 오히려 16번보단 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험의 주요 문항이었어요. 서술형은 볼 것도 없어요.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이 주요 문항들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총평을 드리자면 이번 시험은 쉬운 건 확실히 쉬웠어요. 그리고 어려운 건 확실히 어렵게 갔고요. 자, 제가 지금 6문제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렸죠. 이게 그냥 세세유도 많고 경우를 다 분류해야 되는 것도 많아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을 거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을 거고 그냥 그동안 해왔던 대일고답게 뭐 부교재에서 뺀 건 아니지만 문제가 너무 지저분해요 라는 느낌? 계산이 너무 지저분해요. 계산 짜증나요. 그냥 그동안 있었던 대일고답죠. 그래서 너무 귀찮게 출제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저 밑에 4.5점 이상의 고배점 문항, 아까 6문항 보여드린 거 있죠? 그 중에 3개가 경우의 수였어요. 3개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순열조합 나오면 얘 어렵게 나오면 답도 없다고요. 시험지 어렵게 만들려면 순열조합 어렵게 내는 게 진짜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편하거든요. 이번에 계속 말씀드렸죠. 순열조합에 힘써야 된다고. 얘 힘줘야 된다고. 이 고배점 문항 중 3개가 경우의 수 순열조합 문제였어요. 그래서 항상 다음에도 그럴 거지만 이제 경우의 수는 나올 때마다 좀 힘을 줘야 되고 이걸 진드감치 앉아서 풀어내느냐가 이번 시험에 좀 관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최상위권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슈 없는 문제였어요. 이슈 없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1컷이 막 저번 시험은 되게 높았지만 1컷이 막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미친 척 막 70점 초반대 이렇게 내려가진 않지 않을까. 왜냐면 이 최상위권 친구들이 받쳐줄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1등급 컷은 큰 이슈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컷들이 문제예요. 이건 중상위권 친구들이 힘들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상위권 친구들이 밑에 컷을 만들 텐데 이 밑에 컷 친구들이 조금 힘들지 않았나, 여기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그래서 이 컷이 좀, 이건 예상하기도 힘든데 이 컷이 좀 많이 낮아질 것 같아요. 1컷, 2컷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해봅니다. 근데 이제 1등급이 10%가 돼가지고 아마 1컷도 낮긴 할 거예요. 낮기는 할 건데 상위권이 버텨준 친구들이 좀 잘 봤을 거라 그렇게 막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시험지였고요. 그리고서 서술형. 이거 30점은 그냥 무조건 다 받아야 돼요. 서술형 여기 30점, 이 세 문제는 그냥 준 거예요. 이게 30점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냥 그런 시험지였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게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공부를 시킬 게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모의고사 기출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부교재 연계보다는 모의고사 기출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진짜 실력 싸움으로, 순수 실력 싸움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때 항상 강조하는 거, 여름방학은 실력을 올리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실력을 충분히 쌓아야 될 거. 이제 부교재 외워서 가야지. 이게 안 됩니다. 부교재도 없고 프린트도 없는 학교에서 뭘 외워요. 교과서만 봐서는 이거 해결도 안 될 텐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는 확실히 실력 싸움으로 가야 돼요. 이제 모의고사 기출도 많이 늘 거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비중도 많이 높일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모의고사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1번부터 앞부분은 되게 쉽다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문제 양으로 승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기본 문제를 충분히 연습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은 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를 후다닥 맞추고 넘어가는 거죠. 이제 후다닥 맞추고 넘어갈 수 있도록 기본 문제는 충분히 양으로 공부를 시킬 겁니다. 정말 많은 문제를 풀릴 거고 연습인 거죠. 연습을 정말 많이 시킬 거고요. 이제 그러고 나면 어려운 문항들은 기본 문제, 이제 기본 유형을 공부하고 나서 어려운 문항들은
모의고사 기출에서 빼와서 이거는 한 번에 많은 문제를 시키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한 문제 한 문제 똑바로 한 문제 한 문제 똑바로 제가 직접 풀어주면서 공부를 시킬 겁니다. 요건 요게 포인트야. 이건 이런 특별한 상황이야. 이거 들어갈 때부터는 모의고사 기출 들어가고 이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 들어갈 때부터는 많은 문제를 풀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다 풀리고 보낼 거라고 했죠. 웬만한 건 숙제 안 하는 거 싫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다 해라 라고 느낌으로 보낼 건데 한 문제 한 문제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숙제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유형 똑바로 알고 가자 해서 그 유형을 똑바로 공부시켜서 실력을 충분히 쌓는 데 집중을 해야 맞을 겁니다. 그동안처럼 막 부교재도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부교재에서 나오겠지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이제 절대 안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어려운 모의고사 문제들을 충분히 실력을 쌓는 그러한 과정을 좀 길게 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여름방학이랑 내신 대비까지 해서 다음 2학기 중간고사를 준비할 과정이에요. 이제는 모의고사 기출도 많이 시키고 좀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시켜서 실력을 충분히 쌓는 거에 집중하겠다가 요약본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반 대1고 반 시간표예요. 이거는 시간표고요. 저희 대1고 1학년 학생들은 항상 정규반은 똑같아요. 월금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이 수업에서는 공통수학 이 실력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내신 대비를 방학 내에 끝내겠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도 모의고사랑 내신 기출변형들로 구성을 할 건데 이 모의고사 기출변형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교재가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게 준비를 할 거라서 저희 대1고 반에서도 항상 이제 교재도 좀 새로 다 뜯어 고치면서 이제 제가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여름방학을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대1고 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